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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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M 글로벌 전략팀 오영준 마케터입니다. 네, 김예은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오후 5시인데요. 네, 이제 3월 중순이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바쁜 월이에요. 네, 그래도 비도 오고 했는데 날씨도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어제 비 오고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봄 마케팅에 좀 봄이지 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가져온 주제는 네이버 광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효율이 좀 안 나온다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바꿔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또 네이버도 설명을 드리고 뭐 또 이커머스 쪽으로도 좀 장단점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좀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이버 광고 진행하고 계시면 뭐 브랜드 검색 광고도 있고 파워 콘텐츠도 있고 플레이스도 있고 다양하지만 제일 많이 하고 계실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 이렇게 두 개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파워링크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파워링크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광고인데 네이버에서는 명칭을 저희가 파워링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게 생기거나 필요한 게 있거나 하면은 가장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는 1위가 네이버잖아요. 거기에서 검색을 하면 거의 대부분 최상단에 노출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음식점이라든지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플레이스가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뷰탭이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상단에 올라가는 그 광고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뭐 파워링크 콘텐츠요? 네, 컨텐츠 이렇게 쇼핑 파워 검색 이렇게 콘텐츠. 뭐 다양하게 순서는 다르게 나올 수 네이버 있는데 플레이스도 있고 네네.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실 파워링크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부분은 이 내에서 순위는 사실 입찰가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입찰가가 조금 현재는 좀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저희가 구글이나 뭐 메타 구글 쪽 키워드 광고나 뭐 다음 카카오 쪽으로도 좀 많이 좀 추천을 하는 편이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네이버를 거의 대부분 뭐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네이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 광고에 대한 뭐 장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이버는 일단 사실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신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네이버도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나 카페나 저희가 보통 카페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음 카페가 제일 원래 유명했었지만 요즘 또 네이버가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도 네이버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의 노출이 밴드 그리고 당근마켓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노출이 다 협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장점들은 다들 아실 것 같고 좀 단점이라 하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장점이랑 경우는 정말 그 장점이 사용자 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만큼 광고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경쟁이 많이 치열하다. 레드오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다른 쪽으로 충분히 좀 구글이나 함께 운영을 하시면 그만큼 좀 경쟁도도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눈을 안 돌리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좀 보면은 작은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네이버만 계속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솔직히 GFA나 이런 쪽으로 배너 광고를 할 때도 꼭 네이버만 좀 하시고 근데 다른 쪽은 좀 아무래도
겁이 나실 수는 있지만 솔직히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쪽으로는 또 다른 데도 많이 좀 진출을 해서 네이버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시장을 좀 그렇게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매체들 설명 전에 일단 효율이 안 나오는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파워링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좀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대표 키워드들만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입찰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 발굴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순위 싸움인데 품질 지수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긴 그렇죠. 이게 근데 가격만으로 100% 되는 게 아니거든요. 품질 지수가 안 좋으면 그만큼 많은 금액을 또 지불을 해야만 그 이상의 가치를 이루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위죠. 저희는 뭐 가치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좀 품질 지수 쪽으로만 되게 좀 집중을 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는 마케터 분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품질 지수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품질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전환도 안 났고 뭐 클릭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잡아가야 되겠지만 잡아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품질 지수 관리도 중요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소재. 네이버는 네, 소재 부분이 있죠. 추가적으로 확장 소재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왜냐면 확장 소재도 한 개씩만 등록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많이 여러 개 등록을 해보셔서 그 A/B 테스트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만 되어 있거나 근데 확장 소재 막 등록되는 부분들을 막 다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솔직히 노출되는 구조가 최대 5개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뭔가 가격 링크를 더 띄우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서브로 이 서브 이미지를 또 띄우고 싶거나 분명히 더 원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다고 그냥 다 꾸겨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노출적으로 좀 데이터 쌓기도 힘들고 좀 선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효율은 더 안 좋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자기 업종만의 소구점을 찾아서 좀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가격 링크를 하고, 아니면 뭐 이미지나 소재들을 잘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좀 이미지형으로 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서진님 안녕하세요. 오박사님, 예은 마케터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네요. 네. 돈 안 쓰고 홍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블로그를 근데 뭐 개설을 한다든지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 같은 건 직접 또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좀 연령대가 좀 저희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는 좀 블로그 관리나 이런 걸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뭐 저희가 좀 해드리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그리고 뭐 당근이라든 솔직히 무료로 다 계정은 만드셔가지고 운영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뭐 당근마켓도 마찬가지고 뭐 다음도 블로그가 있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있고 그런데 상당한 노력이 든다. 뭐 인스타그램 그것도 개설하면 되잖아요. 그런 건 돈이 안 들잖아요. 시간이 들죠. 시간이 많이 들죠. 계정 만들고 다 관리하고 이런 거.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좀 뭐 마케터한테 좀 위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저희는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랑 다들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시고 싶다면 저는 뭐 블로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최적화 하셔가지고 그 뭐죠? 태그. 해시태그. 네, 뭐 해시태그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제목 같은 거, 키워드 뭐 이런 것들 잘 하셔서 그 방법들이 계속 바뀌지만 방법은 계속 있거든요. 상위 노출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알아보셔가지고 처음에 진짜 완전 저예산이고 정말 그냥
진짜 맨땅에 헤딩한 듯 사업을 시작하는데 좀 이렇게 좀 마케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인스타 계정 생성하시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블로그 하셔서 좀 그렇게라도 노출을 좀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파워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좀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쇼핑 검색이 정말 모니터링이 많이 필요하고 관리가 많이 필요한 맞아요. 검색 광고예요. 그래서 좀 효율이 많이 안 나온다 싶으면 좀 보셔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키워드들 이렇게 파워링크처럼 입찰가라 이렇게 각자 키워드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제외 키워드를 걸어가면서 그 키워드 전환 키워드의 입찰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네. 상품도 명대로 그게 키워드가 받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제를 하기 위해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이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키워드만 넣었다 뺐다 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쇼핑 검색 저는 굉장히 좀 사장님들께서 직접 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파워링크랑 같이 똑같이 품질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순위보다는 쇼핑 검색에서의 품질 지수가 높다면 비광고 영역에도 좀 순위가 높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품질 지수 관리가 더욱 많이 필요한 그런 광고 영역입니다. 네. 비광고 영역이 좀 상위로 올라왔다 해서 광고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건 좀 다르죠.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비광고 영역이 올라왔다고 해서 광고를 안 하게 되면 그래도 꾸준히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진짜 한 10분 중에 거의 10분은 광고 끄고 순위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좀 들어오고 좀 전환도 돼야 되는데, 이게 근데 하나만 떠 있는 거랑 두 개가 떠 있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비광고 영역이 좀 더 위에 있다 싶으면 차라리 입찰가를 좀 내려서 광고는 좀 하단에라도 노출이 되게끔 그렇게 차라리 두 개가 동시에 노출되게 이렇게 입찰가를 좀 조정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면 밑에서 전환이 또 많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네. 어쨌든 저는 쇼핑 검색은, 그리고 그 제 키워드 매번 들어가가지고 또 확인하는 부분도 진짜 번거롭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키워드를 잡으려면 지속적으로 제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 상품명하고 뭐 다 아시겠지만 광고명하고 다르게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전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광고주 분들은 최대한 키워드를 그런 식으로 맞춰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믿고 한번 맡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예은 마케터님, 전이랑 달라졌어요. 앞머리 자르셨죠?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머리 잘랐어요. 인기가 많으시고. 오 박사님이 더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 저희 이제 효율 안 나온 네이버 광고에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네이버 안에서만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속 바꿔봐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미디어 믹스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좀 다른 매체로 구글이나 베타 이런 쪽으로 좀 진출을 해보셔서 그쪽만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랑 같이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한계라는 게 이미 솔직히 꾸준히 관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네이버 파워링크랑 그리고 쇼핑 검색 완전히 그 외에도 배너들 있잖아요. 다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진짜 검색 광고만 하겠다, 그리고 쇼핑 검색만 하겠다, 이렇게. 근데 보면은 엄청 캠페인 많이 해가지고 정말 더 이상은 추가를 할 게 이제 안 보인다. 물론 수정은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만 소재하고 키워드랑 계속 제외 키워드 걸고 이런 작업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최적화라는 게 솔직히 광고에서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더 뭔가 늘리고 싶다, 이 모수를. 그럴 때는 당연히 미디어 믹스 들어가야 하는 방법밖에 전 없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뭐 하루 종일 네이버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네이버도 봤다가 SNS를 했다가 뭐 뉴스도 읽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노출 지면에서 광고가 보인다면 좀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이러다가 어디서 전환이 날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활용해서 미디어 믹스를 네,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희가 근데 네이버 솔직히 주로 네이버 어떻게 언제 쓰세요? 네이버는 정말 저는 검색할 때 많이 씁니다. 그렇죠. 저도 검색할 때 쓰거든요. 네이버로 네이버 TV나 이런 거 솔직히 저는 잘 안 봅니다. 네. 근데 유튜브 보통 하루 30분 이상 보고 인스타 이런 거 20분 이상 뭐 하고 대부분 근데 젊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저희도 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진짜 딱 필요할 때 검색할 때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엔 오히려 또 구글을 많이 검색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무조건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출을 하기 좀 어려우시다,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말 습관처럼 이제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가 시간을 보낼 때도 핸드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커머스 업종의 경우는 미디어 믹스를 꼭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는 당연히 검색 쪽으로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 네이버 어플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어플처럼 어른분들이나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거의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이용자들은 또 다 깔려 있지는 않겠지만 네. 사파리 아, 뭐 이런 거 쓰시고 네. 근데 저는 썼었습니다. 네이버. 이게 어쨌든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정보가 근데 국내로 특화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에서 근데 검색을 하다가 좀 안 나온다 싶으면 구글 가서 검색을 하는데 사실 구글만 이용하기도 애매한 게 국내 이용자 정보만 다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들까지 너무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찾을 때는 저는 구글을 이용을 하지만 근데 딱 그냥 필요한 정보 찾을 땐 네이버가 최고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를 한다고 치고 이 믹스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디어 믹스란 혹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 형태의 마케팅 수단을 좀 조합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좀 2개 이상의 광고 매체를 같이 집행해서 성과를 보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건 뭐 업종마다 너무 달라서 그런데 지금 어떤 게 있을까? 그 네이버 스토어를 운영 중이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할 만한 네이버하고 좀 다른 매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시는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 어려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 좀 매체 확장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 픽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픽셀 설치라 하면 저희가 메타를 만약에 하신다 하면 픽셀 설치를 해서 저희가 뭐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 뭐 어디에 페이지 뷰를 한 사람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광고를 보여주는 리타게팅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뭐 메타 광고나 구글 광고 이런 쪽으로는 좀 진출은 가능하나 제대로 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진짜 돈이 많고 나는 자사몰 필요 없다. 스토어를 진짜 완전 크게 뭐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정말 스토어 유입량은 정말 많이 늘릴 수는 있어요. 대신에 유입을 해서 전환이 되냐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기가 굉장히 거의 어렵습니다. 뭐 요즘 뭐 설치를 해서 뭐 그런 부분도 근데 자꾸 확실하진 않다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확실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용하기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자사몰 거의 많이 만드시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자사몰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커머스를 하고 계신다 하면 네이버에서만 지금 시작을 하셨다 하시면 이제 뭐 영상도 있고 SNS 뭐 배너 광고도 있고 바이럴 광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활용을 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사몰에 있는 이커머스라고 하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검색 광고 당연히 들고 가고 이게 근데 뭐 제품이랑 어쨌든 이커머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근데 좀 많이 들어가요. 일단 구글 키워드 광고 무조건 들어가고 그다음 배너 광고를 전 또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배너 광고가 좋을까요? 뭐 저는 모비온이나 뭐 ADN 쪽으로도 웹배너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효율이나 그리고 리타겟팅 때문에 ADN은 좀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뭐 온사이드 그 패널 쪽으로도 생각보다 효율이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거는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 나가시는 이렇게 왜 X를 누를 때 한 번 더 제품을 딱 띄워주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거 ADN 쪽으로도 좀 하셔가지고 자사몰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대표님들이 좋아하세요. 솔직히 좀 그 다음 또 나간 거를 나갔다 하면 리타겟팅을 걸어주니까 저희 뭐 언론사들하고 이런 쪽에서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한테 우리 홈페이지 그 제품을 또 한번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배너들 그리고 뭐 메타 진행하고요. 요즘 유튜브 전 무조건 또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그 효율 좋은 그 디맨드 젠 있잖아요. 명칭이 이번에 바뀌었나요? 디맨드 젠 캠페인입니다. 네. 그것도 효율이 너무 괜찮았는데, 네, 어쨌든 요즘은 또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이 초창기에 딱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10대들이 또 좋아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틱톡은 무조건 또 추천을 저는 드리거든요. 네. 이게 아직까지 거기도 많이 경쟁이 활발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예은 마케터님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하시는가요?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미디어 믹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커머스 광고는 일단 주요 타겟층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뭐 10대면 10대, 뭐 여자 30대 이렇게 딱 뾰족하게 타겟팅을 진행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광고를 좀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만약에 뭐 20대 여자를 타겟팅한 이커머스 광고다 하면은 저는 일단 메타를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일단 뭐 핸드폰으로 뭐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다양한 노출 지면이 있죠. 또 스토리나 뭐 릴스나 피드나 돋보기 이런 쪽으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노출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유튜브로 또 사람들이 넘어갈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또 구글 유튜브 광고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서 네이버 검색 광고는 당연히 일단 진행을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같이 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근데 메타나 구글 쪽으로는 그 네이버는 직접 하시는 광고 쪽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활성화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메타나 구글은 아마 혼자 하신다 해도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으실 거예요. 네, 해외 매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매체 소통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막 머신러닝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어렵잖아요. 네, 좀 이해하기도 처음에는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환 잡으려면 어쨌든 또 그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자사몰 하고. 근데 네이버는 좀 그런 거는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광고센터랑 스토어랑 자동으로 연동이 뭐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제 자사몰이랑 연동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하시면 아마 혼자 하시기는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딱 미디어 믹스가 필요하신데 좀 어려워서 못하고 계실 분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 네, 연락 주세요. 맞습니다. 소재도 저희가 최대한 최적화 많이 해가지고 또 만들어 물론 뭐 추가금이 있긴 하지만 같이 구상해서 도와드리는 그러니까요. 부분이니까요. 네.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저희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자체적으로 디자인 팀이 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전달만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노출해서 최대한 그 제품까지는 끌어다 넣는 건 저희의 역량이니까요. 그럼 좀, 네.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광고 3달 진행하는 동안 최고 로아스 40% 달성하여 현재 사망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답 없는 계정은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는 걸까요? 이게 근데 세 달이면 좀 그래도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광고를 진행을 하셨는지가 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검색 광고인데 로아스가 40% 나왔다 하면 이거는 약간 키워드를 싹 다 지우고 그냥 다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검색 광고가 아니라 뭐 배너 광고, 뭐 메타나 이런 쪽이다. 근데 3달 돌렸는데 40%다. 더 없는 게 좀 또 소재하고 전부 다 바꿔야 되겠죠? 네, 저희가 시작부터 처음 다시 세팅부터 마지막까지 다 분석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달이면 좀 마음이 아프네요. 또 뭐 객단가가 어느냐에 따라서 로아스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네, 뭐 제품 자체의 문제라든지 상세 페이지 문제라든지 홈페이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홈페이지에서 잡히는 데이터랑 거기 뭐 매체에서 잡히는 데이터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스크립트 설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했다 하면. 근데 어쨌든 사망 직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도 매출이 안 나오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3달 했는데 저렇게 했다 그러면 저는 네, 기초부터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품 분석부터 해서 이게 얼마를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적은 금액으로 메타나 구글 쪽으로 만약에 한 뭐 3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진짜 로아스 안 나오긴 하거든요. 차라리 그러실 거면 네이버 쪽으로 그냥 키워드 광고만 좀 일단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예은 마케터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일단 다시 세팅을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아무래도 일단 홈페이지나 상세 페이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보고 일단 전환이 많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적인 면보다 일단 내부적인 면을 먼저 진단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어떤 광고를 먼저 진행해야 할지 좀 업종에 따라서 뾰족하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타겟팅을 일단 한 개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일단 다시 시작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리뷰가 중요한 상품군이라면 리뷰가 아예 안 달렸으면 유입이 하루에 뭐 100명, 뭐 1000명 들어와도 전환이 진짜 안 일어나거든요.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도 다르고, 뭐 이게 진짜 고관련 제품인지 저관련지 뭐 등등 다르고, 그 전략들이 전부 너무 달라가지고 좀 포괄적이긴 한데, 어쨌든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광고들 다 해봤는데 좀 어렵다 싶으면 바이럴 광고도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기만큼 와닿는 건 아직까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정보도 주면서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랑 같은 이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솔직히 배달시킬 때도 리뷰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별점이 5점이라 해도 리뷰는 다 뜯어보거든요. 그리고 막 저는 막 별점 낮은 순으로. 근데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별점 낮은 순으로 다 보거든요. 와, 진짜 꼼꼼하게 보이시네요. 네, 그래야죠. 내 돈 쓰는데. 이게 솔직히 높은 점수는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물론 한두 개 보고, 그다음 바로 낮은 걸 보면서 이 단점들을 먼저 파악을 하는데, 뭐, 그냥 단순한 좀, 이거는 블랙 컨슈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대도 않는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걸러서 보지만, 제품의 질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뜯어져서 왔다. 뭐, 옷 같은 걸 샀는데 사이즈가 하나도 안 맞다. 전환이 날까요? 저도 절대 안 사거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하기 때문에 솔직히 맛있는 제품이 있고 건강을 찾는 제품이 있고 다 다르지만, 맛을 기대하고 뭐 예를 들면은 돈가스 같은 거, 냉동 돈가스 막 이런 거 사려고 봤는데 돈가스가 너무 퍽퍽하니 맛이 없어요. 뭐 이러면은 절대 안 사거든요. 그리고 뭐 도시에도 뭐 건강을 위한 약을 샀는데 먹고 나서 배탈이 났어요. 이런 것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설사해요. 네, 이런 부작용. 그럼 절대 안 사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 관리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댓글이 막 진짜 5,000개 막 이렇게 달려 있는데
뭐 이렇게 0점, 뭐 1점 이런 것들이 뭐 10개도 안 된다. 뭐 그러면은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숫자도 좀 중요하거든요. 니은님은 혹시 물건 사실 때 좀 어떻게 주로? 저도 일단 리뷰 많은 순으로 봅니다. 어디 일단 필터를 갔을 때 리뷰 많은 순으로 보고 그래야 좀 사람들이 많이 일단 사봤고 어떤 후기를 남겼다라는 게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많이 보였고 또 평점도 괜찮다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괜찮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확실히 리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왜 물건이 빨리빨리 나가는 집이 물건이 신선하잖아요. 근데 막 구매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게 좀 오래된 물건 주는 게 아닐까? 또는 유통기한이 진짜 임박한 상품이 아닐까? 근데 진짜 제품 구매 수도 많고 리뷰 수도 많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래도 좀 신선한 제품이 오겠다라는 기대를 저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정말 근데 그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효율이 안 나오는 이커머스 광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적어볼까요? 네, 일단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네이버 같은 경우는 품질 지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키워드들 확인해서 좀 관리를 먼저 진행을 해보시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나와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미디어 믹스를 이제 시작을 해줘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또 바이럴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케팅. 그래서 일단 타겟팅을 뾰족하게 잡고 거기서 이제 나에게 맞는 매체들을 선택해서 또 막 하나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딱 맞는 것들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업종마다 딱 맞는 매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매체들을 선택해서 미디어 믹스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근데 진짜 뭐 답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완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래서 정말 뭐 편하게 문의 주시고 뭐 돈 얼마 안 쓴다. 뭐 자기는 돈 얼마 안 쓰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저희한테 질문 주시고 전화 주시면 전화 잘 받으니까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